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경제 선생님 빠르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왔습니다. 또 완남 JTBC 경제산업부 박준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오고 또 오고 또 한남 박준우입니다. 두 분 오늘 저희 많이 알려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 앞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코너죠. 자, 박시동 평론가님 오늘 시동 이슈. 이번 주 시동 이슈는요. 에너지 절약 비상 대책입니다. 오? 예, 이란 전쟁이 지금 금방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사태가 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원유의 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나라잖아요. 네. 이번 이란 전쟁 직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우리나라로 원유를 싣고 들어오는 배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번 주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더 이상 조달할... 맞습니다. 이제 더 들어올 배가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원유 수급으로 보면 인바운드가 없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정부가 UAE와 비상협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원유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건 이제 비상 물량이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에너지 비상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라는 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 부족이 가시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원전, 석탄 발전도 좀 늘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비축유를 빨리 쓰기보다는 사실 소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일단 공공부분 차량 오부제를 먼저 실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상황의 악화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에너지 관련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함께 하고 마음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되는 단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전쟁 여파가 에너지 시장에까지 그리고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저희도 정부와 함께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쟁도 제발 좀 하루빨리 끝나기를 제발 제발.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혁수 앵커 2주에 준비한 소식은 머니. 네, 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터지기 전 2배, 3배 쭉쭉 올라가던 코스피 상승세를 타지 못한 섹터가 하나 있었죠. 바로 철강주인데요. 네. 철강업 부진 문제가 어제 오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번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철강산업 양대 노조가 처음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내용은 현 상황을 타개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철강산업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거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철강산업,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주앤머니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 철강업이 부진하다는 얘기는 평론가님께서도 얘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이 박준우 기자,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그 조강이라고 하거든요. 크루드 스틸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공하기 전에 이제 기본 철덩어리예요. 이 조강 생산량이 2020년에 우리나라가 6,700만 톤이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6,200만 톤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500만 톤이 떨어진 건데 2010년 이후 이제 1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철강 생산 거점이 이제 포항 철강 단지잖아요. 올해 1월 수출 실적이 이제 2억 2,888만 달러였는데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서 몇 퍼센트 떨어졌냐? 이게 22%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이 포스코와 현대제철 이런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40에서 8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아니, 평론가님, 이게 대체 철강산업이 왜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까? 네, 사실은 철강 산업이 부진하게 된 이유는 좀 복합적인데요. 네. 어느 산업에서 가장 많이 철강을 가져가냐면요. 건설 섹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부동산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아파트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철강을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남아 돌겠죠? 수요가 줄어든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아돈 물량을 가지고 중국 철강 업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낮은 가격으로 덤핑 공세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부진으로 인한 중국 철강의 세계적 진출이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철강업체 입장에서도 수출 관련해서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처해지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철강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50에서 60%가 넘는데 네. 우리도 최근에 부동산 관련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여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발 위기가 또 한몫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이야라고 해서 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맞지 않고 요만큼은 한국은 편안하게 수출해라고 해서 기존에는 쿼터를 할당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래로 그런 거 없어. 품목별 관세 부과해. 이렇게 해서 미국 수출할 때도 그동안에 없던 관세 부담을 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철강업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부진한 요소를 만들었고요. 네. 한편으로는 사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좀 상승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리기도 어렵지만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압박까지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니까 팔수록 마진이 떨어지는 역마진 구조가 생겼고 그게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도 철강업계에 부담이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연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철강은 전기를 먹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철을 만드는 용광로 24시간 식힐 수가 없습니다. 계속 돌려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수익 구조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국제 환경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 기준 같은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도 계속 투입해야 되고요. 관련한 비용도 좀 점점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점점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와, 들어보니까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악재가 덮친 그런 분위기인데. 풀어야 될 지금 열쇠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네. 지금 또 한 가지 악재가 계속되고 있죠. 중동 전쟁 여파. 어. 이게 지금 뭐 협상을 한다 안 한다 지금 뉴스가 연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준우 기자, 지금 철강업도 역시 이 중동 전쟁 충격을 직격탄으로 맞은 거죠.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원유 수입량이 한 약 70%가 중동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지금 이란이 어디를 막았죠? 호르무즈 해협이요. 예, 호르무즈 해협을 네. 막았잖아요. 거기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럼 유가랑 LNG 가격이 엄청 뛰어요. 네. 결국에 이제 국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에 해상 물류비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에 막혔으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돌아가려면 그 돌아가면서 시간이 걸리니까 최선료도 급등하고 또 전쟁 보험료가 있습니다. 어머나. 그런 것도 붙어갖고 해상 운임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요. 근데 철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같은 걸 수입을 할 때 전부 다 해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해상 운임료가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여기다가 고환율, 환율이 또 엄청 올랐어요. 예. 근데 이 해상 운임료라든가 원자재 수입비 같은 경우 뭘로 지불하죠? 달러? 네, 달러로 지불하죠. 지불을 해야죠. 어떡해. 고환율까지 삼중고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아, 근데 이 중동 전쟁이 생각보다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3개월 이상 장기 차단이 된다 하면은 에너지 가격이 일단 엄청 급등을 하는데 유가가 배럴당 150에서 180달러까지 갈 수도 있고 지금 많이 올라서 100달러를 넘어섰는데 네. 150에서 180달러, 최악의 경우 200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배예요? 두 배를 네. 넘어설 수 있다. 거의- 상회할 수 있다. 거의 그 정도. 와. 그리고 LNG 가격이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 대비해서 150에서 200% 급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 치솟지, LNG 치솟지 하면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 비용이 11.8% 제조업 전반으로 따졌을 때 네.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 에너지 투입 비중이 높은 이제 석탄,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82.98%. 82.98%요? 그리고 전력가스는 77.71%.
뭐 석유 제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게 나프타잖아요. 나프타를 또 분해를 해서 우리 플라스틱을 만들거든요. 네. 플라스틱, 비닐 뭐 이런 제품들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재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철강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다. 전기 먹는 하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의 가격 충격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배 만들 때도 철강 필요하죠. 그렇죠. 자동차 만들 때도 필요하죠. 그렇죠. 이 철강 산업이 진짜 중요한 산업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철강이 무너지면 그 나라 산업 전체가 다 무너진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해요. 철이 들어가는 제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동차, 배 같은 큰 규모의 제조업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요. 네. 조그마한 볼펜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철이 무너지면 그 나라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철 때문에 국가 산업, 철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지금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강이 없으면은 제조업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꿈도 못 꾸는 거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철강회사 노조가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한국 철강사에서는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긴 한데 지난 19일에 포스코랑 현대제철 업계 1, 2위잖아요. 네. 이 두 개 노조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개별 기업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이 현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판단 때문이에요. 이 두 노조의 요구는 크게 말하면 이제 한 3가지인데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지난 5년 동안 산업용 전기료가 약 85%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이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좀 깎아달라. 그러니까 주요국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철강업에 어떤 파격적인 에너지 보조금을 주고 철강업을 지원을 하는 편인데 왜 우리 기업만 이런 고비용 구조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냐. 일단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K스틸법이 지난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서 어떻게 지원을 할지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직 실질적인 대책, 지원 대책이 없다. 그걸 조속히 마련해달라라는 목소리가 또 하나 있었고 이 탄소 배출권 제도가 있는데 이 탄소 배출권 할당 기준을 좀 현실화해달라. 탄소 배출권 때문에 탄소 규제가 강화가 되니까 기업들이 물어야 될 비용들이 천문학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와, 상황이 지금 정말 좋지 않은 시점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순환매에 들어갔던 이 철강주가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흐름은 어떤가요, 평론가님? 네, 철강주가 사실은 지난 2월 말부터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싸? 그러면 이렇게 낮을 때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직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 글로벌 경기 회복,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실 수 있는 나름대로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발 지금 철강 산업이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업계 도미노가 다 쓰러지기 전에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깊이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